냉장고가 모든 음식을 신선하게 지켜준다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채소 과일을 냉장고에 대충 보관하면 호흡이 멈추고 세포막이 무너져 겉만 멀쩡한 영양 빠진 음식이 되기 쉽습니다. 심지어 조리할 때 유해물질이 늘어날 수 있는 식재료도 있습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넣는 순간 치명적으로 변하는 음식과 제대로 보관하는 절대 법칙을 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보관 습관이 바뀌면 맛, 영양, 안전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냉장고가 원인일 줄 몰랐다는 사례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9세 김명자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체중 조절 중이었지만 아침마다 토마토 바나나를 냉장 보관해 드셨습니다. 맛이 밍밍하고 속이 더부룩해 점심 간식을 더 찾게 됐죠. 이분은 보관만 바꿨습니다. 토마토, 바나나, 실온, 완숙만 짧게 냉장, 바나나는 줄기 랩핑, 3주 후 식후 포만감은 유지되고 간식 횟수는 절반, 아침 컨디션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3세 박정호님은 감자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튀김을 자주 해 드셨습니다. 달큰해서 맛있다고 느꼈지만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소화가 불편해졌죠. 저온 감미화로 맛이 올라간 감자를 고온 조리하면 바삭하지만 속은 오히려 푸석해지고 먹고 나면 더 목이 마릅니다. 보관을 서늘하고 어두운 곳으로 튀김 대신 찜으로 바꾸니 속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66세 이정수님, 빵을 냉장 보관하여 금방 굳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정답은 냉동 후 바로 토스터로 직행하도록 방법을 바꿨죠. 이후에는 매일 아침 식감이 좋아져 불필요한 잼이나 버터 섭취까지 자연히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식재료별로 냉장고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해입니다. 바나나, 토마토, 오이, 가지, 고구마 등은 12에서 13도씨 이하에서 세포막, 효소 기능이 흔들립니다. 그 결과 물러짐과 향 손실로 이어지죠. 특히 감자, 고구마는 차가운 곳에서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면서 단맛이 늘고 고온 조리 시 바삭함은 늘지만 영양 식감은 손상됩니다. 빵은 0에서 5도씨에서 전분이 빠르게 재결정화되는데 그 결과 퍽퍽하고 딱딱해지죠. 토마토, 복숭아, 자두 등은 향 성분 효소 발현이 둔화되면서 향이 밋밋해집니다. 또한 마늘과 양파, 커피 원두, 소금류 등은 밀폐 냉장 시 결로 냄새 흡착으로 향변질, 곰팡이가 변식하는 환경이 되죠. 올리브 오일, 참기름을 냉장하면 뿌옇게 응고되는데 그 결과 풍미가 저하되어 산패되었는지 혼동이 오게 됩니다. 사과, 바나나, 토마토에서 나오는 에틸렌은 냉장고 속 다른 채소들의 부패, 숙성을 촉진시킵니다. 다음으로 냉장고에 넣으면 손해인 식재료 15가지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이와 가지입니다. 이 채소들은 10도씨 이하에서 물러집니다. 12에서 15도씨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채소실 최상단에 랩으로 살짝 감싸 수분 손실만 방지하여 보관합니다. 다음은 미숙성된 아보카도입니다. 미숙과일은 냉장에서 숙성이 멈추는데요. 이때 보관 시에는 실온 숙성을 하시고 완숙 후 1에서 2일만 냉장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커팅면은 레몬즙을 바르고 밀폐하신 뒤에 짧게 보관합시다. 다음은 멜론과 수박 같은 통과일입니다. 통과일 상태 냉장은 항산화 형성을 둔화시키는데 통과일 상태에서는 실온 보관하시고 커팅 후 냉장은 2일 이내 커팅면은 랩을 밀착하여 보관해주세요. 다음은 초콜릿입니다. 냉장 결로로 인해 설탕과 향 성분이 저하되므로 여름 고온엔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다음은 올리브 오일과 참기름인데요. 냉장에서 이것은 탁해져도 상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향과 질감이 저하되죠. 따라서 보관 용기의 뚜껑을 꽉 닫고 빛을 차단하시면 좋습니다. 서늘한 찬장이나 개봉 후 2-3개월 내에는 모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꿀입니다. 10에서 15도씨에서 꿀은 결정화가 가속되는데 개봉 반출 시 결로 유입으로 발효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꿀은 밀폐된 용기에 실온 보관하시고 굳으면 미온수로 중탕하여 녹여냅니다. 다음은 빵입니다.
빵은 냉장 시 전분 노화가 가속화되는데요. 1에서 2일 정도 단기 보관은 실온에, 빵박스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시고 장기 보관은 슬라이스 하셔서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된 빵을 드실 땐 토스터로 해동 없이 직행하세요. 이 방식을 플래시 토스팅이라고 부르는데 냉동 상태에서 열이 빠르게 가해지면 표면은 바삭해지고 빵 속의 얼음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속살이하게 유지됩니다. 다음은 양파입니다. 냉장고는 양파에 습기, 결로, 곰팡이가 번식하기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환경입니다. 통풍 좋은 그늘에 보관하시고 단 손질한 양파는 밀폐 후 냉장에서 7일 내 사용하시고 감자와는 꼭 분리해주세요. 다음은 마늘입니다. 냉장 고습도에서 싹과 곰팡이, 향이 소실됩니다. 15에서 18도씨 건조한 그늘에서 보관하시고 망사나 바구니를 이용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다진 마늘은 밀폐해서 냉장 보관하시되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에 잠긴 다진 마늘, 편마늘은 밀폐 저산소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가능한 빨리 드시거나 이미 보관하신 분은 폐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은 감자입니다. 냉장 보관된 감자는 고온 조리 시 과한 갈변, 식감이 저하됩니다. 신문지나 종이 상자에 씻지 말고 보관하시되 싹이나 녹변은 두껍게 도려내셔야 합니다. 특히 양파와는 최소 8길이 정도 분리시켜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12도씨 이하에서 향미 유전자 효소 발현이 둔화됩니다. 이 경우 질감이 굉장히 물러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미숙 토마토는 실온에서 숙성시키고 완숙만 1에서 2일 정도 짧게 냉장하세요. 특히 꼭지는 아랫부분으로 두어서 수분 침투를 감소시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은 냉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껍질 흑변, 과육 물러짐, 향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하시되 시중에 파는 바나나 거리를 구매하셔서 보관하세요. 여기에 더해 줄기를 랩으로 감싸면 숙성이 지연됩니다. 바나나는 완숙 후 12일만 냉장하시고 장기는 슬라이스, 냉동 보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혼합 보관의 경우입니다. 식재료 보관 시 가장 큰 적은 섞어놓는 습관입니다. 에틸렌 많은 과일인 바나나, 사과, 키위, 토마토를 민감 채소인 상추, 오이, 브로콜리와 같이 두면 숙성이 폭주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냉장고를 에틸렌 방출과 민감 채소 두 구역으로 나누고 저온 고습인 아래쪽 서랍에는 잎채소, 고온 저습인 상단에는 과일을 보관하되 종이나 망사로 호흡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다음은 산패를 막는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시간 2일 규칙입니다. 조리 구입 후 상온 2시간 넘기지 말고 2일 내 섭취를 원칙으로 하세요. 두 번째는 결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병 용기 표면 물방울은 키친타월로 즉시 닦아주세요. 세 번째는 냄새 전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치즈, 버터, 원두는 차광 밀폐로 보관해주세요. 네 번째는 1, 2, 3 법칙입니다. 일주일 내 먹을 양만 구매하시고 2일 내 먹을 건 냉장, 3주 넘길 건 냉동 보관하세요. 의심나면 꼭 버리시고 아까움보다 안전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오해에 대한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나나는 껍질만 검어지고 속은 괜찮다던데요? 단기 냉장 후 즉시 섭취는 가능하나 향, 식감, 영양 형성은 이미 멈춘 상태예요. 따라서 장기는 냉동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감자는 냉장해야 싹이 덜 나지 않나요? 싹은 빛, 온도, 습도의 합작입니다. 냉장은 저온 감미화라는 더 큰 문제를 만들죠. 따라서 어둡고 서늘하고 통풍이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양파, 감자를 같이 보관하면 편한데요. 네, 서로 가스, 습도로 상태를 악화시키죠. 따라서 분리보관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 꿀이 굳으면 상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정화된 것일 뿐 미온수 중탕으로 원상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마토는 무조건 실온 보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숙은 실온 보관하시고 완숙은 1에서 2일 정도 짧게 냉장하시면 괜찮습니다. 남으면 조리 이후에는 냉동이 더 이득입니다.
6번째, 빵 곰팡이 때문에 냉장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냉장 보관하면은 가장 먼저 굳게 되는 게 빵이죠. 따라서 장기 보관은 냉동만이 답이고, 냉동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토스터로 바로 직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리 해동 황금 비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빵입니다. 냉동하신 뒤에는 바로 토스터로 직행하시고 해동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토스트가 더 눅눅해집니다. 그리고 감자의 경우엔 냉장 보관 절대 하지 마시고 튀김은 찬물 전분 제거 후에 하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생토마토는 실온으로 숙성해 주시되 소스는 올리브오일과 조리해서 흡수율을 높이십시오. 다음은 마늘입니다. 생마늘은 다진 뒤에 냉동 큐브 보관하시고 기름 절임이나 장기 저장은 절대로 피해주세요. 다음은 버섯입니다. 씻지 않고 솔이나 키친타월로 닦으시고 수분을 머금으면 물려짐이 가속되니까 절대로 씻어서 보관하지는 말아주세요. 다음은 대형 사례 몇 가지 전달드리면서 비용과 건강, 맛, 3마리 토끼를 모두 챙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계 효과 사례입니다. 가정 월식비가 냉장고 리셋 후에 채소 폐기율 20%에서 9%로 감소하여 최종 한 달에 14만 원의 비용이 절감된 사례입니다. 이분께서는 냉장고가 아니라 우리 보관 습관이 문제였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에는 건강 효과를 가져오신 부부인데요. 당뇨 전 단계 70대 부부는 아침 샐러드 재료로 토마토, 오이, 상추를 보관하는 법을 교정해드렸고 빵은 냉동해서 바로 토스터로 3주 후에 식후 졸림이 감소하셨고 밤중 속쓰림이 완화되고 간식으로 잼 섭취량 자연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제빵이 취미셨던 60대 분께서는 냉장 보관하면 하루 만에 맛이 사라졌다 하셔서 슬라이스하고 냉동 직행 토스팅으로 겉바속촉 토스트를 완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분도 재료가 아니라 보관이 맛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실수 체크리스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피할 것이므로 확인하시고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감자는 냉장 보관 후 튀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통양파를 비닐 밀폐 냉장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잦은 빵 냉장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에틸렌 방출 과일과 잎채소 혼합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냉장고 문 선반에 우유나 계란을 두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뜨거운 음식은 결로나 온도 상승의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밀폐하신 다음에 냉장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냉장고는 정말 위대한 발명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차갑게 한다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식재료는 각자 다른 숨쉬는 방식이 있고 그 호흡을 가로막으면 맛, 향, 영양이 꺼집니다. 오늘 배운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아열대, 열대 작물은 냉장고 속에서 상처받는다. 두 번째, 빵은 냉장이 아니라 냉동 후 즉시 토스터다. 세 번째, 에틸렌 방출 과일과 민감 채소는 반드시 분리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주방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열고 한 가지만 바로 바꾸십시오.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식탁을 바꿉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내가 바꾼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음 사람의 실수를 막아줍니다. 감사합니다.